초록색 지붕에서의 새 생활. 앤이 초록색 지붕에 온 지 2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참견쟁이 레이첼 부인이 앤을 보러 왔습니다. 더 일찍 오고 싶어 했지만 지독한 독감 때문에 그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앤, 어서 와서 레이첼 부인에게 인사드리렴. 네. 들에서 놀고 있던 앤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더욱 빨갛게 보였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못생기다니. 얼굴은 주근깨 투성이고 머리카락도 빨갛고 영락없는 홍당무로구나. 레이첼 부인은 연신 혀를 차며 앤을 요리조리 뜯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성이 난 앤이 한 발을 쿵쿵 구르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만약에 아줌마가 나처럼 모욕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호박처럼 뚱뚱보에다가 못생겼다는 말을 듣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아줌마 같은 사람은 정말 싫어요. 죽도록 싫다고요. 얜 그만하지 못하겠니? 어서 네 방으로 올라가라. 어서. 당황한 마리라가 앤을 꾸짖었습니다. 앤은 엉엉 울며 2층으로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아유, 말도 안 돼. 내 참 기가 막혀서. 마리라, 당장 저 애를 고아원으로 돌려보내요. 어떻게 저런 애를 키우겠다는 거죠? 레이첼 부인은 손부채질을 하며 끓어오르는 화를 억눌렀습니다. 부인,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하지만 부인도 너무 지나치셨어요. 그리고 저 아이를 키우는 문제에 너무 관여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뭐라고요? 알았어요. 알았어. 저런 아이를 맡아야 하는 당신이 너무 불쌍할 뿐이군요. 새침하게 토라진 레이첼 부인은 황급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마리라는 한숨을 내쉬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애는 침대에 얼굴을 파묻은 채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앤, 레이첼 부인에게 그게 무슨 짓이니? 어서 가서 사과하고 오렴. 싫어요. 말이라도 저처럼 모욕을 당했다면 분명 사과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사과 안 해요. 아니, 못해요. 애는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말이라는 한참 동안 앤을 그렇게 그냥 놓아두었습니다. 앤, 내가 듣기에도 레이첼 부인이 너무 심하셨어. 하지만 네가 한 행동도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분은 어디까지나 우리 집에 온 손님이고 또 나이 많으신 어른이시잖아. 그러니까 부인께 가서
정중히 사과하고 오렴. 마리라는 최대한 부드럽게 앤을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사과는 절대로 안 해요. 마리라가 벌을 준다고 해도 말이에요. 정 그렇다면 할 수 없구나. 사과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방에서 꼼짝하지 말고 반성하렴. 알았지? 다음 날 아침이 지나고 점심때가 다 되도록 얘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마리라 역시 그런 애에게 단호했습니다. 끼니 때마다 방으로 음식을 가져다 주었지만 방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보다 못해 마슈가 마리라 몰래 앤의 방을 찾았습니다. 앤, 이야기 들었다. 내 속이 다 시원하더구나. 하지만 앤, 마리라와 나를 위해서 사과를 하면 안 되겠니? 레이첼 부인은 우리의 오랜 이웃이란다. 그런데 너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되면 안 되잖니? 앤은 한참 동안 마슈의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겠군요. 제가 생각이 모자랐어요. 제 생각만 했지 뭐예요? 아저씨야, 마리라를 위해서라면 사과할게요. 제가 잘못한 것도 사실이니까요. 고맙다, 앤. 그리고 마리라한테는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안 된다. 알겠지? 네, 절대로 말 안 해요. 마슈와 앤은 서로 활짝 웃으며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앤은 마리라와 함께 레이첼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잘못했어요. 아주머니가 없는 말을 하신 것도 아닌데 제가 너무 버릇없이 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만약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슬픔에 잠겨 헤어나지 못할 거예요. 제발. 애는 무릎을 꿇고 앉아 열심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 모습은 매우 진지하고 진실해 보였습니다. 레이첼 부인도 그런 앤의 모습에 마음이 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얘야, 그만 용서할 테니 어서 일어나려무나. 나도 너한테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지나쳤어. 그리고 네 빨간 머리카락 말인데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아이도 어렸을 때 너처럼 빨간 빛깔이었단다. 하지만 커가면서 빛깔이 점점 멋진 금갈색으로 변하더구나. 네 머리카락도 그렇게 멋지게 바뀔 게다. 그러니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레이첼 부인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나, 아주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지금부터 아주머니를 은인으로 생각하겠어요. 아,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요. 금갈색 머리카락이라니? 애는 양손으로 빨간 머리카락을 우아하게 펼쳐 보이며
폴짝폴짝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에 레이첼 부인도 말이라도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얘는 줄곧 빨간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말이라, 정말 제가 어른이 되면 머리카락이 멋진 금갈색으로 변할까요? 허허허, 얜 너는 정말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하지만 외모보다는 마음을 가꾸어야 하는 거란다. 마음이 아름다우면 모습도 아름다워지는 법이거든. 말이라는 앤에게 일부러 속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앤도 쑥스러운지 금세 말꼬리를 돌렸습니다. 오늘 보니까 레이첼 아줌마도 그리 나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생각보다 친절하시던걸요? 레이첼 부인도 네가 볼수록 끌리는 구석이 많은 아이라고 칭찬하시더구나. 정말요? 아이 좋아라. 칭찬은 항상 기분을 좋게 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게 더 기쁜 일이에요. 우리 집이라고 정해진 곳으로 돌아가는 이 기쁨. 지금까지 내 집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말이라, 전 초록색 지붕이 너무너무 좋아서 몸이 다 떨릴 지경이에요. 애는 말이라의 손을 꼭 쥐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순간 말이라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그마한 애는 손바닥에서부터 사랑스러움이 저절로 전달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 일요일부터 애는 교회에서 열리는 일요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마침 여름방학을 하고 있는 정식 학교 대신 마을 아이들은 모두 일요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학교가 거의 처음인 애는 일요학교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애를 들뜨게 하는 건 다이애나였습니다. 다이애나는 11살 동갑내기로 바리시 댁에 살고 있었습니다. 애는 첫눈에 다이애나의 검은 눈동자와 검은 머리카락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다이애나도 처음부터 앤을 스스럼 없이 대해주었습니다. 다이애나, 우리 영원한 친구가 되기로 맹세할까? 맹세? 좋아. 어떻게 하는 건데? 다이애나는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앤도 환하게 웃으며 다이애나를 개울로 데려갔습니다. 이렇게 개울에 서서 맹세를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먼저 할게. 따라해봐. 태양과 달이 저 하늘에서 사라질 때까지 나의 단짝인 다이애나, 바리에게 친구로서 충실할 것을 엄숙히 맹세하노라. 다이애나는 웃으며 앤의 맹세를 흉내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너랑 나랑은 짝꿍이야. 그렇지? 앤, 넌 정말 별난 친구구나. 네가 정말 좋아질 것만 같아. 나도 그래. 네가 너무 좋아. 그날 이후 앤과 다이애나는 급속히 가까워졌습니다. 둘은 하루 종일 떡갈나무 숲에서
소꿉 장난을 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다이애나 집에서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고아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앤, 다음 주에 1호 학교에서 피크닉이 있대. 하몬 앤드루스 씨 들판으로 간대. 피크닉? 그럼 모두 바구니 가득 맛있는 음식들을 싸온단다? 얼마나 재미있는데. 다이애나, 정말 근사하겠다. 난 여태껏 피크닉을 가본 적이 없거든. 너무 기대된다. 얘는 1호 학교의 피크닉 소식을 바로 마리라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피크닉을 간다고? 신나겠구나. 그런데 그날 모두 바구니 가득 먹을 것을 가져간대요. 그건 걱정하지 마라. 그날 내가 맛있는 음식으로 바구니를 채워줄 테니. 어머나, 마리라. 정말 고마워요, 마리라. 초록색 지붕에 온 날부터 앤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일만 일어났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